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모레 환갑인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올해 남편의 6번째 제사를 지냈고요. 현재는 남편이 남긴 집에서 남편이 남긴 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제 한 몸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살아생전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던 남편이었는데 아마도 하늘에서 자기 돈으로 제가 호의호식하고 있는 걸 보면서 많이 열받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은 참 짠돌이었거든요. 그냥 사람 자체가 그러면 그것도 존중하겠는데 저랑 애들한테만 짜게 굴었어요. 그에 반면 남편은 자기가 벌어 자기 취미생활하고 자기네 식구, 즉 시댁 식구들 챙기는 데에만 돈을 후하게 썼는데 남편에게는 3명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오빠 등에 빨대를 꽂고 누가 더 많이 빨아먹나 경쟁하는 것들이었는데 참고로 신우들이 저보다 다 어립니다. 그런데 오빠가 하도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니 그 동생들도 저를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도 저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명절 같은 날 시댁에 가면 그렇게 꼴불견일 수가 없는데요. 저희 신우들은 셋 다 시집을 갔어도 자기 시댁을 챙기는 인간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자기 엄마한테 잘하라고 그렇게 시짜짓을 했는데 오죽하면 큰 매제들이 자기 와이프한테 너나 잘하라는 말을 했을 정도였죠. 그리고 그 큰 매제는 자기도 처가에 오기 싫다며 며느리 노릇 안 하니 자기도 사위 노릇 기대하지 말라고 하고는 그 이후 시댁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이 엄청 화가 나서 큰 매제한테 뭐라고 했는데 큰 매제가 저희 남편이랑 동갑이라 그런지 전혀 기세에 밀리지 않고 대등하게 싸웠는데요. 저희 남편은 자기가 돌아가신 시아버님 대신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동생들한테도 자기가 아빠 노릇을 대신해줘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건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가 심어준 거였어요. 그러니 동생 3명 시집 보낼 때도 저희가 각자 2천만 원씩 해줬어야 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죠. 저 역시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을 뿐 전체적인 돈 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봉이 그렇게 적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도 생활비는 참 빠듯하게 줬어요. 애가 둘이고 학원에 가야 하는데도 사교육?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럼 학교가 왜 필요하나? 라고 말하며 생활비를 올려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부족한 돈은 벌어서 충당해야만 했죠. 학교에서 피아노랑 태권도 같은 건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애만 기죽이고 싶지 않아서 신발이나 옷, 가방 같은 것도 좀 좋은 걸로 해주고 싶었는데 남편은 그런 쪽으로는 전부 쓸데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신우들이 라미네이트 하고 싶다고 하면 돈 주고 라섹 하고 싶다고 하면 돈 주고 심지어 막내 신우는 시집 가려면 성형수술 해야 한다고 하니 그 돈까지 해줬는데 자기 돈으로 자기 동생들 주는 거니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저런 인간 뭐가 좋다고 진작에 갈라서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혼이 죄는 아니라고 하지만 큰 결격 사유가 없다면 그냥 사는 거였죠. 저도 그랬어요. 분명 뭐 하나 도움되는 남편도 아니고 애들 아빠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아빠 없는 애들은 만들고 싶지 않았죠. 적어도 애들 시집장가 갈 때까지는 참고 갈라서더라도 그때 갈라서야겠다는 마음이었는데요. 너도 나도 다 참고 살 때라 저도 그냥저냥 살았던 거죠. 그래도 애들은 참 착했어요. 특히 큰딸이 제 마음을 많이 알아줬는데 새끼들이 있으니 사는 게 마냥 고달프지도 않았죠. 내 새끼 먹이고 입히고 또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우게 해주는 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생활비는 쪼들렸고 남편에게 정당하게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하면 제가 손이 커서 돈이 부족한 거라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둘째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다시 취직을 했어요.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해먹겠더라고요. 그전에도 부업이다 아르바이트다 돈 되는 일은 찾아다니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메꿨는데 계속 이렇게는 살 수 없으니 딴 주머니를 찰 생각으로 아예 직장을 구했어요. 그때도 남편이 자기처럼 고졸의 경단녀를 누가 뽑아주나? 괜히 떨어져서 마음 상하지 말고 내가 주는 돈 아끼면서 전처럼 푼돈이나 벌고 그렇게 살아. 라고 저를 무시했는데 저는 보기 좋게 단 한 번의 이력서와 면접으로 취직에 성공했죠. 그때 남편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놀란 눈으로 물었는데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어요. 이래서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구나. 절실하게 느끼며 절대 다시 예전의 전업주부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는데요. 제가 직장에 다닌 지 2달이 넘어갈 즈음 남편이 생뚱맞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고 묻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엄마 혼자 지내시는데 도리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생활비 50만 원 더 줄 테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무슨 인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제가 웃기지도 않아서 콧방귀를 꼈죠. 50만 원? 지금 나랑 장난해? 1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할 판에 무슨 그런 푼돈으로 나더러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그래? 푼돈? 이젠 돈 좀 번다고 50만 원이 푼돈이 됐냐? 그럼 우리 엄마는 언제까지 저러고 혼자 지내? 어머니 아직 젊으셔. 오히려 우리랑 사는 거 불편하시지. 그리고 나랑 애들은 생각 안 해? 나 이제 취직한 지 2달 됐어. 근데 시어머니 모시자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자기 같으면 그러겠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럼 우리 엄마 계속 안 모시고 살 생각이었어? 솔직히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았어. 막말로 우리가 남는 방도 없는데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 거실에서 지내시라고 그래? 아니면 어머니한테 안방 드리고 우리가 거실 써? 애들 방 있잖아. 애들 같이 쓰라고 하고 남는 방 우리 엄마 드리면 되지. 진짜 답답하네. 애들 남매야. 유치원생도 아니고 둘 다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남매를 같은 방을 쓰라고 해? 됐고 괜히 내가 회사 다닌다고 집에 들어 앉혀놓고 싶은가 본데 억지 그만 써. 나는 회사 그만둘 생각 없으니까. 자기야말로 왜 그러냐. 내가 돈을 못 벌어? 그리고 아직 애들 엄마 손 필요한데 자기가 이러면 안 되지. 벌써 집안이 개판됐잖아. 개판은 무슨. 나 집안일 똑같이 하거든? 그리고 애들도 이제 알아서 해. 오히려 자기보다 훨씬 잘해. 그리고 말 나왔으니까 하자. 내가 그동안 생활비 좀 올려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 그때마다 자기가 뭐라 그랬어? 나 사실 그래서 회사 다니는 거야.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괜히 그래? 돈 모아서 집 사려고 그러는 거잖아. 자기는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해? 언제까지 남의 집살이를 할 거야? 그래서 아가씨들이 달라고 하면 그렇게 척척 주냐? 얼마 전에 둘째 아가씨 카드값 부족해서 100만 원 붙여줬다며. 그런 돈은 안 아까운가 봐? 그건 어떻게 알았어? 좌우간 가만 보면 능구렁이야. 그럼 애가 당장 카드값 때문에 지 남편이랑 한바탕 하게 생겼는데 그걸 안 주냐? 그러다 내 동생 신용불량자 되면 다 줄만 하니까 준 거지. 그래? 자기는 항상 그런 식이야. 자기 식구들한테는 그렇게 인자하고 펑펑 쓰면서 정작 한 집에 사는 나랑 애들한테는 소금물보다 짜지. 유치하기는. 그래도 집 사면 그 집엔 누가 살아? 사람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 아무튼 나는 우리 엄마 저렇게 혼자 지내는 거 마음 쓰이고 걱정돼. 그러니 당신이 회사 그만둬. 남편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자기 엄마까지 팔면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무시하고 회사를 다녔는데요. 그때부터 저와 남편은 자존심 싸움이라도 하듯 사소한 일에도 불꽃이 튀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정말로 시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왔고 저희 딸 방을 뺏어서 시어머니에게 줬는데요. 그때 저에게 딸이랑 안방을 쓰고 자기가 거실을 쓰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그때부터는 50만 원씩 생활비를 더 줄 건데 그게 아니라면 생활비를 올려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때 방을 뺏긴 딸은 울고 저는 속에서 분통이 일어났는데 시어머니가 계셔서 차마 큰 소리는 내지 못했네요. 대신 저도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정이었는데요. 시어머니에게 집안일과 아이들 보는 걸 부탁했어요. 막말로 남편한테 생활비를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서로 상부상조해야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기가 왜 당신 집도 아닌데 집안일과 애들을 봐야 하냐며 질색을 했는데 그럼 저는 생활비 못 받아서 어머니 밥이랑 빨래는 못 해드린다고 했죠. 사실 저 말을 할 때도 속으로는 엄청 떨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는데 남편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니 저도 이판사판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집에 계시니 야근하기도 용이해 종종 연장 근무를 했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자기는 너무 힘들다며 당신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거기까지 생각하고 일부러 한 연장 근무는 아니었는데 의외의 효과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가실 때도 곱게는 가시지 않았는데 아범아, 아무래도 네 처가 바람이 난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야 여자가 회사에 가서 그렇게 늦게까지 일을 할 게 뭐가 있니? 너 잘 알아봐. 라고 당신 아들을 들쑤셔놔서 제가 한동안 남편이랑 또 지지고 볶고 싸워야만 했어요. 저 역시 당당했기에 더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결국엔 그 인간이 회사까지 찾아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그제야 자기 엄마가 그냥 추측해서 이야기한 걸 인정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상할 대로 상했고 그 뒤 저희 부부는 서로를 소 닭 보듯 관심도 없고 그저 한 집에만 사는 무늬만 부부로 살았는데요. 그렇게 사는 거 힘들지 않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힘들진 않았어요. 그것도 나름 적응이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냥 공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편했는데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다가 애들이 독립해 우리 부부를 떠나면 그때 이혼을 하든 별거를 하든 뭐라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렇게 15년 넘게 살았어요. 그 사이 그 인간 말대로 돈을 모아 신축 아파트 내 집 장만도 했고 애들은 다 커서 대학생이 되었고 아들은 1년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 그래도 자기가 아빠라고 애들 학비는 해주더라고요. 솔직히 그것도 안 해주면 바로 이혼할 생각이었는데 처음 딸아이 대학 입학금 내주는 거 보고 참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부부 사이가 달라진 건 아니었는데요. 15년이 넘었어도 저에게 주는 생활비는 똑같았고 자기는 등산이다 낚시다 또 골프다 하며 밖으로 도는데 분명 여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다른 여자들은 남편이 밖에서 딴짓을 하면 그렇게 화가 난다고 하는데 저는 정이 다 떨어지고 없어서인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가끔 외박하니 그냥 저 인간이 딴 살림 차려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감정이었죠. 그리고 고백하자면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참고 산 세월이 있는데 이제 와서 이혼해주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나도 저 인간이랑 살면서 희생하고 고생한 거 제대로 된 보상이라도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가족끼리 보상 어쩌고 하는 것도 웃긴 얘기지만 그냥 서류상의 가족이고 부부였지 저랑 남편은 남보다도 못한 관계였던 터라 그 인간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도 전혀 신경 쓸 것 같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인간이 다 죽어가는 얼굴로 자기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입원? 당신이 왜? 내가 자기 걱정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얼굴이 하도 거무죽죽해져서 병원에 가봤거든. 주변에서 하도 이상하다고 검사 받아보라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 나 간암이래. 수술도 지금은 효과가 없고 이식을 해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야, 나 이제 어떡하냐? 순간 제 머리에서는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고소하다라든지 잘됐다라든지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는데 그냥 어안이 벙벙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더 황당하고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는데요. 글쎄, 그 인간이랑 놀았던 여자들이 자기들끼리 짝이라도 한 듯 남편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풀이 잔뜩 죽어서 조강지처인 저에게로 온 거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땐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마 다른 여자 중에 한 명이 병건해준다고 하면 저 안 찾고 거기 갈 인간인데 아무도 자길 받아주지 않으니 아쉬운 대로 법정 마누라인 저를 찾아온 게 괘씸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한테 간까지 달라고 하는 게 아닌가? 가슴이 철렁했는데요. 솔직히 뭐 예쁜 남편이라고 간까지 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저를 원망했는데요. 그래서 말했죠. 어머니, 저 사람 여태 다른 여자들이랑 붙어 먹다가 버림받아서 저한테 다시 온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제가 무슨 수로 없는 사람 건강관리를 시켜요?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어머니 아들한테 가셔서 따지세요. 그동안 뭔 짓을 하고 다니느라 암까지 걸렸냐고요. 뭐야? 시어머니는 제가 지지 않고 잔뜩 기가 살아 말을 하자 혈압이 오르신 듯 뒤로 휘청거리시며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부부는 일심동체니 제 간을 떼서 자기 아들한테 주라고 했는데 제가 싫다고 바로 거절했죠. 물론 검사를 받아봐야 이식이 가능한지 알 수 있지만 저는 그 검사조차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럼 우리 애들이 줘야 한다며 입에 거품을 물었는데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렇게 주고 싶으면 어머니 본인이나 오빠 돈 펑펑 쓴 동생들이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도 물러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저더러 독한 년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살다 너 같은 애는 처음 봤다. 그럼 다 늙은 내가 수술을 해야겠니? 너도 정말 염치가 없어.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산 아파트에 살고 애들이랑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네가 먼저 수술 받겠다고 나와야지. 아니요. 저 인간이 저랑 애들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제가 미쳤지. 제가 재간까지 꺼내서 줘요? 저 그렇게 배롭지 않아요. 염치 따지면 저보다 아가씨들이 나서서 오빠한테 간이식 해줘야죠. 그리고 애들한테 괜한 말씀하시면 저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병원 오는 것도 안 할 거예요. 어머님이 하시든 간병인을 붙이시든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렇게 아쉬울 것이 없어서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전부 해버렸어요. 그리고 생각 잘해보시라 말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다음날부터 신우들이 돌아가면서 저를 괴롭히더군요. 법적 부부인 제가 해줘야지 어떻게 시집간 신우한테 간 이식을 해주라고 하냐며 완전 눈이 돌아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도 참지 않았어요. 오빠한테 돈 타갔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세요? 저야 법적으로 부부지만 이혼하면 남이고 아가씨들은 피를 나눈 남매인데 해줘도 제가 아니라 아가씨들이 해줘야죠. 받아 쓴 걸로만 따져도 아가씨들이 간이식하는 게 맞지 않아요? 왜요? 이제 와서 오빠한테 간이식 해주는 건 좀 그래요? 진짜 양심도 없다.
아가씨들 오빠 정말 서운하겠어요. 아가씨들한테 해준 돈만 해도 억은 넘을 텐데. 신우들은 제 말에 저를 째려만 볼 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게 이리 따지나 저리 따지나 자기들이 불리할 걸 왜 저를 찾아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이제 와서 제가 자기들이 시누이들이라고 무서워할 줄 알았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이식자도 찾지 못한 남편의 상태는 나날이 나빠졌어요. 그리고 이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더 당당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아내돌이는 했는데요. 그래도 같이 애 낳고 산 세월이 있으니 아주 방치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러자 이 인간이 그건 또 미안하고 고마웠는지 저한테 처음으로 사과도 하고 고맙다는 말도 했는데 그땐 마음이 좀 그랬어요. 인간이 이렇게 나약해져야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구나 싶은 게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용기를 낸 남편에게 저 역시 평생 안고 살아온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았는데요. 다른 식구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간 이식 적합 검사도 따로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부적합하다는 통지를 받았고 차마 애들한테는 검사를 해보라고 하고 싶지 않아 이식자를 기다릴 뿐이었는데 8개월 정도 접어들었을까? 남편은 결국 이식자를 찾지 못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까지 시어머니도 신우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식 적합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요. 그저 저한테 모든 화살을 돌리며 저더러 자기 아들, 자기 오빠를 죽인 살인자라고 원망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오빠 재산에만 관심 있는 돈에 미친 사람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법적으로 자기 오빠 재산 가져올 거라며 애들이 있는 데서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때 저희 아들이 욱해서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고 무슨 자격으로 자기 엄마한테 악담을 하냐며 법으로 할 수 있으면 법으로 하라고 했는데 저랑 누나인 딸이 말릴 정도였죠. 그 덕에 신우들도 더는 저희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법적으로 해도 신우들이 가져갈 재산은 없었는데 그래서 더 열받아 하는 것 같았죠. 오빠가 살아있으면 이래저래 돈도 더 뜯어갈 수 있는데 오빠가 죽었으니 그것도 어렵겠다고 이미 계산을 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자기들이 어쩌겠어요. 제가 순수하게 주지 않으면 아무리 오빠라고 해도 돈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었는데 그러니 그 뒤부터는 하나 둘 저를 찾아와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돈이 필요한지 어필하기 바빴어요. 어떨 때는 자기가 더 힘들다며 지들끼리 다투기도 했는데 그 꼴을 보니 절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에 반해 시어머니는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보냈다는 충격에 두문분출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듯 했는데요. 그래도 딸들이 있으니 자기 엄마는 챙기겠거니 했어요. 보통은 며느리보다 딸들이 엄마를 더 챙기기 마련이잖아요. 게다가 저랑 시어머니 사이는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태라 당장 시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저는 장례식조차 오지 말라는 말을 들은 터였는데 남편이 가고 3년 정도 지났을까?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알려준 건 큰 신우였는데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깜빡깜빡 하는 정도라 일상생활까지는 가능했는데 최근 들어 살고 있는 집 비번도 기억을 못해 집에도 못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며 걱정스러운 말을 저에게 했는데요. 가만히 듣고 있자니 큰 신우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면 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 이런 말 정말 미안하고 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도 그리고 제 동생들도 모두 시집을 간 상황이라 친정엄마 모실 여건이 못 돼요. 남편 눈치 봐야죠. 시댁 눈치 봐야죠. 특히 막내네는 애들도 아직 어려서요. 그래서 지금 저더러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라고요? 네. 아무리 오빠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도
언니가 우리 엄마 며느리잖아요. 대신 우리 세자매가 20만 원씩 언니한테 드릴게요. 20만 원이요? 그럼 저더러 도합 60만 원에 시어머니 치매 수발을 들라는 말이세요? 더 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 다들 어려워서 그렇죠. 대신 언니는 오빠 재산 다 챙겼고 애들도 다 커서 집 앞벌이 다 하는데 언니만큼 딱인 사람도 없어요. 제가 왜 딱이에요? 저도 지금 직장 다녀요. 막말로 제가 받는 월급만큼은 준다고 해도 고민할 마당에 60만 원 받고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워요? 아가씨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언니, 진짜 너무하네요. 친정엄마였어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이런 말 하기 전에 우리 엄마 모신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 집 우리 오빠가 산 우리 오빠 집이잖아요. 제가 왜 그 말 안 하나 했네요. 아가씨는 내가 오빠랑 어떻게 산지 몰라요? 저 오빠한테 제대로 생활비 못 받았다고요. 오빠는 자기 돈이라고 펑펑 쓰고 이 여자 저 여자 바람 피우며 살았어요. 그 대가로 받은 집인데 제가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뿐만이 아니죠. 오빠 가기 전까지 병수발은 또 누가 있는데요? 큰 신우는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저에게 떠밀려고 하는 신우의 속내에 화가 치밀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딸애가 작년에 결혼해 나가고 아들도 회사 근처로 가서 살고 싶다고 독립해 이제 혼자 자유롭게 살게 되어 신이 나 있던 참이었거든요. 24세 결혼해 시집살이 8년 하고 애들 키우고 남편 같지 않은 남편이랑 살면서 좋은 시절 다 보냈지만 아직은 젊다고 생각해 남편이 남긴 돈으로 그동안 못해본 것들 실컷 하며 남은 여생을 살고 싶었는데 제 남은 여생을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라니 저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한 번쯤은 제가 바라는 인생을 살아야죠. 하지만 신우들은 하나같이 제가 남편 돈을 모두 챙겼기 때문에 그에 세트로 시어머니까지 제가 책임져야 계산이 맞다고 주장했는데 제가 워낙 수긍하지 않으니 시누이들이 저희 집에 몰려왔더군요. 그 모습은 마치 빚쟁이가 빚 받으러 갈 때 거지러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솔직히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대비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놀라지도 않고 아무렇지 않게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문을 열어줬는데요. 오히려 제 덤덤한 모습에 신우들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저는 차분하게 냉장고에서 오렌지 주스를 따라주며 여기까지 와도 소용없어요. 이거나 시원하게 드시고 가세요. 라고 말했는데 막내 신우와 둘째 신우가 다짜고짜 그러더군요. 언니, 정말 이럴 거예요? 같은 여자끼리 서로 입장 헤아려 줄 수 있잖아요. 언니는 이제 남편도 없고 애들도 다 나가서 사는데 여기서 언니 말고 누가 우리 엄마를 돌봐요? 맞아요. 집도 혼자 쓰기 넓잖아요. 혼자 있으면 외롭기만 하지. 저 하나도 안 외로워요. 그리고 친딸이 셋씩이나 있는데 남의 딸인 제가 왜 어머니를 모셔요? 뭐 사이가 좋았으면 말도 안 해. 아시잖아요. 저랑 어머니 사이가 얼마나 나쁜지. 그야 오빠 살아있을 때고 또 치매 걸리기 전이죠. 지금은 별로 기억도 남아있지 않고 다 잊어서 괜찮아요. 그렇게 괜찮으면 작은 아가씨가 모시면 되겠네요. 언니! 조용히 해. 저기 언니, 그럼 저희가 돈을 좀 더 드리면 어때요? 전에 20만 원씩 드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30만 원씩 드릴게요. 큰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우리랑 상의도 하지 않고 언니 마음대로 돈을 올려? 막말로 지금 언니가 오빠 돈을 얼마나 챙겼는지도 우린 모르잖아. 나는 싫어.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고. 참 기가 막힌 꼬라지였어요. 그렇게 오빠한테 돈 받아 챙길 때는 언제고 자기 엄마한테 부탁하면서 내 돈은 아깝다고 쌩 난리를 치는지 그 모습이 참 꼴사나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들은 치매 걸린 노모를 모실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럼 이렇게 해요.
다들 직접 모시는 건 힘들다고 하니 저까지 포함해서 n분의 1로 치매 전문 요양병원에 모시자고요. 이게 현실적인 대안 아닌가요? 네? 지금 우리 엄마를 시설에 보내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아, 자기 엄마 아니라고 그러는 건가? 진짜 너무하네. 왜?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갖다 버리자고 하지? 지금 너무한 사람이 설마 나예요? 그러는 작은 아가씨는 시설에도 못 보내겠다. 내가 모시지도 못한다. 돈도 아까워서 못 낸다. 그럼 어쩌자고요? 막말로 아가씨 엄마지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언니, 그러지 말고 언니가 한 번만 희생해요. 언니가 유일한 며느리고 여기 집도 오빠 집인데 우리 엄마가 여기 와서 못 지낼 이유가 없죠. 큰언니 말처럼 30만 원씩 드릴 테니 여기서 합의해요. 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이랑 사이도 나빠서 언제 이혼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야 죄송하지만 막내 아가씨 사정이고요. 저는 여기까지가 최선이에요. 정말 웃겨? 그럼 언니가 이 집 우리한테 줘요. 여기 우리 오빠 집이고 우리는 이거 팔아서 우리 엄마 모시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우리 오빠 거 다 두고 언니는 빠지라고요. 미쳤어요? 아니 지금 보니까 치매 걸린 엄마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오빠 돈 내놓으라고 강짜 부리러 왔네. 전에도 분명 말했을 텐데요. 법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고요. 나 이 정도는 받을 권리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산지 몰라요? 나처럼 살라고 하면 살 수나 있고요. 아까 누가 그랬죠? 같은 여자끼리 입장 헤아려 주자고.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내 입장 헤아려 준 사람 있었나? 됐고 이제 그만하고 내 집에서 나가요. 못 나가. 이 집을 내놓든가 아니면 우리 엄마를 모시든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그래요. 작은 언니 말이 100번 맞네. 선택해요. 언니, 나도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네요. 언니가 막무가내로 나오니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엄마 모시고 살아요. 노인네 살아봤자 얼마나 살아. 언니 이렇게 끝까지 우리 엄마한테 불효하면 나중에 천벌 받아요. 천벌이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자기들은 자기 엄마 모시기 싫어서 여기까지 와놓고 나는 천벌을 받는다고요? 저는 신우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갔는데요. 사실 남편 장례를 마치고 남편 물건을 정리하는데 기가 막힌 걸 발견했었거든요. 그냥 자기 동생한테 퍼주기만 하는 인간인 줄 알았더니 자기 동생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걸 다 차용증으로 만들어 놓은 장부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언제까지 어떻게 갚겠다는 내용도 상세하게 적혀 있었는데 남편도 신우들도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차용증이 있을 거라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신우들이 법적으로 자기 오빠 재산 어쩌고 하면 이걸 내밀 생각에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걸 꺼내와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 장부를 펼쳐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고 금액을 불러줬어요. 그러자 신우들 얼굴이 사색이 되었는데 제가 그 장부를 발견할 거란 생각은 멍청하게도 못했던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이내 작은 신우가 저한테 그랬는데요. 그 차용증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이미 제가 다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돈 받을 사람도 죽었으니 그 돈 갚을 필요도 없는데 이제 와서 그걸 왜 꺼내와요? 정말 그럴까요? 여기 언제까지 돈 갚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이 통장 정리할 때 내역 보니 갚은 기록은 없던데 설마 현금으로 따로 갚으셨어요? 그럼 영수증이라도 갖고 있어야 증명이 될 텐데. 뭐래? 지금 작은 언니가 법적 효과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요. 저도 알아봤는데 상속인이 고인의 채권까지도 상속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증거까지 있으니 저는 이걸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셨어요? 네? 그게 무슨... 언니? 정말이야? 언니가 아까 다 알아봤다며. 우리 저 돈
정말로 갚아해, 큰언니? 조용히 좀 해. 언니, 이제 와서 그러지 마요. 막말로 우리가 언니 돈 빌려 쓴 것도 아니고 오빠는 그거 그냥 형식으로만 썼지 정말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건 내가 들어서 알아요. 그래요? 그럼 그 증거는요? 저도 뭐 솔직히 이 돈까지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집을 내놔라. 오빠 돈 내놔라. 아니면 치매 걸린 엄마 책임져라. 이런 말까지 듣는데 제가 어떻게 이 돈을 안 받아요. 자, 그럼 다들 이번 달 말까지 이 돈 알아서 주던지 아니면 아까 말한 소송 진행할 테니 그런 줄 알아요. 그 돈 받아서 제가 어머니 요양병원에 모시고 책임질게요. 그럼 됐죠? 아, 그리고 제가 어머니 끝까지 책임지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 재산은 제가 받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신우 셋은 제가 본격적으로 돈 가지고 따지자 전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얼굴만 하얗게 질려서는 자기들이 힘들어서 이번 달까지는 돈만 들 수 없다며 제 발목을 붙들었는데요. 저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제가 알아보니 소송 진행하면 유체동산, 통장 압류까지 할 수 있었는데 친절하게 그 설명까지 해주니 셋 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내빼더라고요. 그러게 오빠 돈이라고 쉽게 쓰고 안 갚을 신보였던 것 같은데 임자를 제대로 만났죠. 그리고 저는 이 복수를 하기 위해 이 묵직한 차용증 장부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 다니며 덕분에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남편 덕에 큰 소리 떵떵 치고 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게 저는 저한테 자기 엄마 떠넘기려 했던 신우 셋을 물리치고 원래 가졌던 계획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회사는 정년 때까지 다닐 생각으로 그 외에 여유 시간에 배우고 싶었던 장구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고 또 뒤늦게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은 전부 저를 부러워합니다. 완전히 신세가 역전된 거죠. 전에는 친구들이 그런 남편이랑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혼 안 하고 버티냐고 하더니 이제는 뒤늦게 팔자가 피려고 그렇게 끝까지 참았냐며 저에게 인간 승리라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제가 그 인간 덕으로 뒤늦게 이런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그 인간이 마지막엔 저한테 이로운 짓은 하나 하고 갔구나. 새삼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그 인간이 간암에 걸렸다고 다시 집으로 왔을 땐 그것도 밉게만 보이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부부로 함께 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쩌면 그런 시간을 좀 가지라고 하늘에서 누군가 기회를 줬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만약 제가 간이식 적합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상상을 하곤 해요. 다시 그 인간 때문에 속 썩으면서 살 수도 있고 또 뒤늦게 자기 잘못을 뉘우쳐 제법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었겠다. 뭐 그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그저 생각일 뿐 이젠 저도 그 인간도 다 내려놓고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장부가 있던 것도 그렇고 남편 통장에 그래도 제법 많은 돈이 있던 걸 봐서는 그래도 아주 생각이 없는 인간 말종은 아니었나 봐요. 하기사 마지막에는 미안하다고 고맙다 하고 갔으니 앞으로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남편 재산은 잘 지내줄 생각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부의 연이라는 게 전생의 악연에서 시작해 다시 태어나 사랑으로 맺어지는 인연이라고요. 그럼 이번 생에도 우리는 제법 악연으로 살았으니 어쩌면 다음 생에 또 부부의 인연으로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과거를 생각하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인간이지만 다음 생에 또 부부로 만나야 한다면 그때는 그 인간과 제가 정말로 사랑으로 맺어지는 그런 인연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다음 생에는 제가 좀 그 인간을 괴롭혀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원수 같은 인간도 용서하게 만드나 봅니다. 그리고 신우들은 결국엔 자기들이 치매 걸린 엄마를 책임지지 못하고 지방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모신 모양인데 거기가 시어머니의 큰오빠가 계신 걸로 알아요. 결국엔 끝까지 남의 손에 자기 엄마를 맡긴 못난 세자매인데 들리는 소문에 막내 신우는 정말로 매제한테 이혼당하고 큰 매제는 저희 남편처럼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은데 큰 신우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 한다고 바쁜 모양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작은 신우는 그 사이 또 사채빚을 지고 도망자 신세가 된 모양인데 그냥 셋 다 깔끔하게 폭삭 망하고 천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면 자기 가슴에도 비수가 꽂힐 수 있다는 걸 알아야죠. 제가 그리 많은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 사라는 게 아주 불공평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시자 식구들 원망하며 착한 애들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마음고생한 거 모두 보상받고 행복하게 살 날만 남은 것 같아 저는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바람입니다. 어떻게 갖게 된 자유와 행복인데요. 그리고 끝으로 바람이 있다면 딸은 저랑 같은 인생이 아닌 결혼을 하더라도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아들은 지 아빠가 한 짓들을 생각해 그 반대로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란 질문에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디 저희 아이들도 자기 인생 멋지고 행복하게 잘 꾸려갔으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인생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잖아요. 전에는 왜 이렇게까지 나 혼자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절망도 많이 했는데 이런 날이 오려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 지금 현재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분명 보상받는 날이 올 거거든요. 힘든 만큼 보상은 더 크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희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그래도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